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4%, 이더리움이 9%, XRP 얼마 올랐다고 7%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있으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더욱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캐시는 저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폐 하락장, 언제 끝날까요? 과연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올린 영상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과매수 구간이다. 비트코인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 기사가 실현이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가격에 이렇게 마음 졸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 졸이는 건 아닌데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루빨리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성지된 영국 코인베이스와 이제 비자가 코인 결제 카드에 진출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영국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용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결제 어플리케이션 제우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의 사업 무대가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이 암호화폐 수요를 높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 잔액으로 가게나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고객은 코인베이스 카드 앱을 통해서 카드와 연동할 계정, 영수증 소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카드는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부터 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자 카드를 받는 곳에서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일 한도는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결제 시에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중개인 역할을 맡는다고 하면서 기사가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영국은 암호화폐 서비스가 몰려드는 성지가 되고 있다며 바이낸스의 대표 CG는 블록체인 임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걸 발견했다며 마침 이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 의외의 행운을 얻었다고 짚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웨이주 또한 정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인들에게 금융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암호화폐 접근성을 이렇게 높이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리플 산하 엑스스프링과 베인 캐피탈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로봇 벤처스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의 XRP 말레이시아 파트너 머니 매치 디지털 송금 라이센스 확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은 결제 공간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고 리플랩스는 같은 이유로 여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디지털 토큰 송금 플랫폼에서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크립토뉴스 G는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지불을 목표로 하는 리플의 파트너십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머니 매치라고 불리는 송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플랫폼은 리플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디지털 송금 라이센스를 확보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핀테크 회사인 머니매치는 말레이시아에서 금융기술 에너블러 그룹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로 은행 네가라의 규제 샌드박스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최근 머니매치 CFO에 대해 언급하면서 라자 아담 말리크는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선도적인 사고와 과감한 은행은 변화하는 시장과 함께 발전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함으로써 특정 비즈니스 라인의 잠재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조직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사용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며 네, 리플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가 있죠. 이 플랫폼은 그 자체로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리플의 제품은 스위프트보다 싸고 빠르며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스위프트가 차지해온 수십 년 동안의 지배력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기 더 쉽게 만든다면서 현재 송금 부분의 리더격인 스위프트가 리플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다며 네, 이렇게 은행과 제휴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리플이 점점 따라잡고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XRP 얼마나 성장했다고 이렇게 떨어지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요. 정말 이렇게 호재가 하나하나 쌓이는 만큼 암호화폐에 불장이 왔을 때 다른 그 어떤 암호화폐들보다 크나큰 성장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페이스북 측과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 관련 상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팀 드레이퍼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면서 투자에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이 팀 드레이퍼 외에도 기관 및 투자자들과 접촉해서 투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VC 투자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이 페북 코인의 담보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이 요즘 들어서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중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윙클보스 형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의 킬러 앱은 자금 조달이라며 블록체인 펀딩은 전통 VC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통 VC보다 몇 배는 커질 수 있다면서 바이낸스의 목표는 우수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돕고 투자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ICO는 모두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바이낸스가 규제 친화적이라는 점이 사용자로부터 신뢰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EO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요. 계속해서 트위터나 이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EU 블록체인 기구가 토크나 AI, Io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계 구형 기술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럽 연합 블록체인 관측 및 논의 기구가 실물 자산 토크나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루체른 응용과학대학의 팀 바인가르트너 교수는 실제 세계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 구현하는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디지털 세계가 토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신뢰를 제공하며 물리적 실체를 식별, 토큰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 환경을 만들며 암호화폐를 사용해 금융활동을 자동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사물 인터넷과 결합해 공급망 관리를 개선하고 공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또한 데이터 거래와 현금화, 신원 인증, 자동화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보고서는 디지털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의 속도, 성장, 복잡도에 있어서 실물 세계를 앞지를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다며 양자 컴퓨팅, 광화 컴퓨팅과 뇌신경의 동작을 모방하는 뉴로모픽 등 대체 처리 기술이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기술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서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사회에서 당연하게 굴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인도 최대 SW 소프트웨어 기업이 블록체인 크로스보더 증권 결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토큰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인 TCS가 10일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 쿼츠로 모로코 증권 예탁 업체 마로클리어와 쿠웨이트 증권 예탁 업체 쿠웨이트 클리어링 간의 크로스보더 증권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현재 TCS는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게 되면, 일본 인터넷 기업 OK웨이브, 산하 OK 블록체인 센터가 의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 LIFEX-BC 네트워크의 베타 버전에 블록체인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1분기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전년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이제 1분기 블록체인 특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중국 1분기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2041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특허 출원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도 대두된다며 현재 중국 대표 IT 기업 알리바바는 186개를 기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굉장히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가 많이 출원이 되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채굴 사업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채굴 사업이 중국에서 막힌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 소식에 관해서 지금 많은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이다,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블록체인 수장이 기업 절반 이상 3년 내 블록체인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오라클의 블록체인 상품 개발 부대표가 3년 내 기업 절반가량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10일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포브스 CIO 서밋에 참여한 프랭크 시용 수석은 몇 년 내 기업 50에서 6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부대표는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단계는 지났다며 사람들은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오라클은 현재 100여 기업에 블록체인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제품군을 출시하고 공급망 투명성, 배송,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기침이 나왔네요. 네, 높이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3년 내에 블록체인, 네, 많은 기업들에서 현재 암호화폐는 그렇다 쳐도 암호화폐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정말 상상 이상의 이런 사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3년 내에 블록체인 기업 절반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네요. 블룸버그가 IEO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규제 강화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온라인 칼럼을 통해 최근 거래소 공개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투자자 사기 리스크가 크다라며 규제 기관이 IEO에 대해 ICO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ICO 분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증권 변호사가 이제 IEO는 ICO의 또 다른 버전이라며 시장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거래소 토큰 결제 강요는 결과적으로 IEO에 대한 당국의 경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IEO 토큰은 거래소에 즉시 상장돼 유통되기 때문에 SEC가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더욱 높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사 아르카 펀드의 협력 파트너가 최근 BNB 등 거래소 토큰의 높은 가격 상승세는 IEO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반영한다며 투자자들은 IEO에 높은 기대를 품고 있으며 리스크는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CEO는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이 아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거래소가 IEO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DApp 보고서가 트론이 DApp 사용자 기반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4% 감소했다고 합니다. DApp 분석 사이트 DApp.com이 올해 1분기 현황을 발표했는데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게 되면 DApp.com은 트론의 DApp 사용자 기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DApp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4%가량 감소했지만 올해도 72,422명의 이용자들이 DApp을 사용하고 있다며 탈중앙화 거래소가 DApp 거래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갬블링 앱이 뒤를 이었다며 가장 활성화된 이더리움 DApp은 게임 DApp이라고 합니다. 일간 DApp 활성 사용자 중 40%가 게임 DApp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기반 게임이 안정적인 커뮤니티와 충성 고객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추가 생성된 504개 DApp 중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을 선택해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DApp 구축에 가장 선호되는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더리움과 이오스, 이더리움과 트론 등 이더리움 DApp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하는 멀티체인 트렌드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DApp 활성화 사용자 수는 트론이 30만 명, 이오스가 약 26만 명으로 올해 1분기 트론 지갑 규모는
230만 달러에 달하며 15.46%가 디앱과 연결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더리움과 트론이 경쟁 구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서로 라이벌 관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 효과를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코인 스파이에 따르게 되면 남아공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팩스프리 생체 보안 기술 전문 업체 주미오와 협력 인공지능 인증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해당 인증 시스템은 모든 앱 플랫폼에 간편하게 연결되어서 즉각적인 자금 세탁 방지 및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렉스 NIDFS의 비트 라이센스 거절에 대해 응답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비트렉스 거래소는 4월 10일 발행된 보도 자료에서 이 회사의 비트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을 뉴욕 금융 서비스 부서 NYDFS가 거절한 것에 대해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뉴욕 금융 서비스 부서는 오늘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트 라이센스의 비트렉스가 신청한 사실을 거절했는데 이는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AML, KYC, OFAS, Foreign Asset Control Office 외국 자산 통제국의 줄임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OFAC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과 통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비트렉스는 NYDFS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이 규정이 뉴욕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또한 AML 및 규정 준수 관행에 관한 NYDFS의 주장과 의견 차이를 설명했다며 비트렉스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외국의 자문을 받아 AML 정책과 절차에 따라 모든 회사 직원을 완벽하게 교육한다고 명시되고 있다며 거래소는 또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SDN을 검색하고 OFAC에 모든 SDN 업데이트를 추적하여 통보할 때 확인한다고 명시했다며 비트렉스는 이번 발표에서 뉴욕 거래처의 자본금 전액을 충당하기 위해 보증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렉스는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코인마켓캡이 선정한 디지털 환율 거래소 순위에서 54위에 올라와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인 이렇게 포뮬러 1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레이싱 게임 F1 델타 타임을 개발 유동키로 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AMB 크립토가 전했다고 하는데요. 게임 내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가 활용된다고 미디어는 소개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한국방위사업청이 데이터 기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방위상업청, 줄여서 DAPA는 4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방위사업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방위상업청은 방위사업 데이터를 해킹 및 위변조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보호하고 방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전했다면서 보도 자료에 따르게 되면 새로운 계획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 1월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파일럿을 이미 시작을 했으며 한국 정부는
각 프로젝트에 최대 53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계획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부의 하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개발자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스택 오버플로에서 약 9만 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80%의 기업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에 12.7%는 암호화폐와 무관한 응용 소프트웨어에, 4%는 암호화폐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에, 2.1%는 암호화폐 결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1.3%는 자체 암호화폐를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편 응답한 개발자의 16.8%는 블록체인을 단순한 유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디어는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응답한 블록체인을 단순한 유행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개발하는 개발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우동사리만 든 것이 아닌지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뜻깊게 쓰겠습니다. 네, 존 덴톤 국제상업회의소 사무총장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넷그룹과 협약을 체결 ICC 블록체인 DLT 분산 원장 기술 연맹을 창설한다고 RTT 뉴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네, ICC는 이제 연맹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ICC가 분산 원장 기술로 국제 물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블록체인 기술 연맹을 창설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조셉 영이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언론인인 조셉 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지난 4일 CME 비트코인 선물은 5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장외 거래로 적극적인 비트코인 매입을 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2대 식료품 업체 엘버튼슨즌이 IBM 푸드 트러스트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IFT는 식품 안전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인증서, 서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도 모바일만 있으면 IFT의 접근 유통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 소수 개발팀을 대상으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TON,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테스트에 참여한 익명의 개발자를 인용, 트랜잭션 체감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2019년이 정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성장기 발판이 되는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꽃봉오리를 모으고 있는, 길을 모으고 있는 이런 해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게 되는데 정말 2019년에 이렇게 계속 길을 모아서 2020년에 빵 터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코인 마켓캡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F5번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가격이 하락을 해도 크게 막 개의치는 않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죠. 당연히 하락하는데, 네, 이렇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오히려 더 많은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처럼 5년, 10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정말 5년, 10년 뒤에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커져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저와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네, 저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